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노 대표입니다. 자, 요즘 미국 증시의 제2의 SVB 사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JP모건의 이제 다이먼 CEO가 바퀴벌레 하나가 보이면 숨어 있는 것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발언 때문에 상당히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국내 증시도 개별주 중심으로서 투매 현상이 발생하는 이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매도, 지역은행 부실, 도미노 우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뉴스만 보시면 굉장히 겁이 나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많이 다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어떤가 다른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2의 SVB 사태, 여기에 물음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2003년도에 우리가 알고 있죠. 이 SVB 사태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자, SVB 사태가 발생했던 이유는 팬데믹 이후에 예금이 급증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 채권에 이제 매수가 많이 몰리게 되면서 또 물가도 많이 올라갔었죠. 그러면서 이제 국채 가격이 폭락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유한 채권 가치가 이제 급락이 된 거고, 이걸 이제 가지고 갔으면 괜찮은데 매도할 수밖에 없는, 청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SVB 사태로 인해서 예금자들이 불안에 떨었고, 지방은행들까지 퍼지게 되면서 뱅크런 사태까지 발생하는 그런 모습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나온 뉴스를 한번 볼게요. 이번에 나온 내용은 이제 자이언트 뱅코프, 자, 부실 대출로 인해서 6천만 달러 정도 손실이 발생했다. 그래서 대출 포트폴리오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이거 하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숨어 있는 것들도 분명히 많이 있다라고 다이먼이 경고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웨스턴 얼라이언스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작은 부정 사용 사건으로서 내부 통제 시스템에 좀 신뢰가 무너지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좀 큰 흔들림이 발생을 했죠. 시장이 많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경고에 이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자, 미국의 부실 채권 규모가 대략 전체적으로 한 1,100억 달러 정도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 때문에 이제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증가되는 그런 신호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자동차 부품사죠. 애프터마켓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브레이크 패드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 기업인데, 이 퍼스트 브랜드 그룹이라는 회사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서브프라임 대출업체, 그러니까 자동차 대출이죠. 트라이컬러 홀딩스가 파산을 하는 그런 모습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제가 볼 때 이 자이언트 뱅코프보다 더 무서운 건 이게 아니라 이 트라이컬러라는 이 회사의 파산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런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일단은 자이언트 뱅코프와 SVB와 차이점을 먼저 볼게요. 이건 무서운 게 아니다. 왜냐하면 이 자이언트 뱅코프 같은 경우는 특정 차주의 부정행위입니다. 근데 이 SVB 같은 경우는 채권 투자를 잘못해서 이 부실 채권이 발생하게 되고, 이 은행이 손실을 입은, 그것도 금액이 얼마입니까? 수백억 달러 정도의 손실이에요. 근데 이 자이언트 뱅코프는 특정 차주, 상업 대출을 하고 있는 특정 차주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실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사건 중심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전염성이 강하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규모 자체가 수백억 달러 대 6천만 달러 정도이기 때문에 이전에 SVB보다는 확실히 좀 리스크가 크지는 않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게 문제죠. 자동차 서브프라임이 조금 걱정스럽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2008년도에는 주택 서브프라임 대출 때문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발생을 했고, 그로 인해서 금융위기가 발생하게 된 거죠. 자, 이번에 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자동차 쪽이에요. 대출 쪽은 이미 준비가 좀, 대비가 좀 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자동차 서브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신용점수 650점 이하의 차주를 대상으로 한 저신용도 대출입니다. 높은 금리가 부과되고요.
그리고 납입금이 대략 750에서 1000달러 정도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점을 보게 되면 바로 ABS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대출자들의 이 대출을 모아서 하나의 자산 유동화 증권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투자자에게 판매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자들은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지만 이런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구조 자체는 서브프라임과 상당히 유사하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금액을 좀 볼게요. 서브프라임, 우리가 이제 2008년도에 부동산 서브프라임 같은 경우는 그 규모가 대략 1조 2천억 달러 정도예요. 전체 시장 규모의 20% 정도. 이번 자동차 전체적인 서브프라임 대출 규모는 대략 전체 자동차 대출이 6,800억 정도. 그 중에서 서브프라임 대출 추상 규모는 대략 1,100억 달러 정도로 역시 2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절대적인 금액 차이를 보게 되면 이 주택 대출보다 10분의 1 정도 규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죠. 거기에 이제 작년에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미국의 상업 대출, 상업 부동산에 대한 부실 대출,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는 가격이 좀 올라오면서 잠시 주춤하지만 여전히 오피스텔이라던가 이런 부분의 공실은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용카드. 이게 굉장히 좀 오히려 더 무섭다고 보시면 되죠. 미국의 신용카드 대출 보시라. 자, 미국의 신용카드 대출 잔액이 대략 1.2조 달러. 뭐 엄청난 돈이죠. 대략 한 2,500조 정도의 그런 금액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90일 이상 된 그 연체, 90일 이상 연체율이 대략 6.4%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요게 지금 현재 미국의 카드 대출 증가 규모예요.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증가를 했습니다. 2020년까지 올라오는 것보다 속도가 더 가파르죠.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 오르는 폭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더 무섭다. 우리 지금 당장 뭐 은행에 대한 이 자이언트 뱅크오프의 이 부실 채권 이것보다 신용카드 쪽에서 터지면 터지지, 그리고 자동차 쪽에 터지면 터지지, 그쪽보다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더 체크를 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이런 게 나오지는 않죠. 만약에 어떤 언론을 통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점화가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 은행 사태가 또 추가적으로 더 큰 규모로 발생하게 되면서 이게 이제 신용카드까지 번지게 된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정말 주식을 좀 팔고 쉬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까지는 강하게 노출되지는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걸 한번 볼게요. 미국의 경제 선행 지수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 경제의 흐름을 판단하는 건데, 보시게 되면 지금 최근에 많이 꺾이고 있어요. 10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예. 그거만큼 떨어졌을 때가 코로나 때, 그 다음에 금융위기 때, 그리고 2000년도 초반 뭐가 있습니까? 미국에 바로 그 IT 버블이 있었죠. 자, 그러면 최근에 요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뭐가 되겠습니까? 야, 이거 좀 부당하다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잘 체크를 하는 거예요. 당장의 자이언트 뱅크오프 이거 하나만 보기보다는 이런 복합적인 미국의 상황, 과거들을 좀 같이 비교해 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미국의 주택시장 규모를 봤을 때, 과거에 서브프라임이 터졌을 때 케이스 실러 주택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 주택지수가 많이 하락하면서 이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최근에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 견조하게 계속 올라가고 있고, 케이스 실러 주택지수도 여전히 공원권에 맴돌고 있어서 부동산 시장에서 뭐가 터질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요거는 주목을 해야 되겠다. 주택시장의 재고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미국에서 주택 재고가 많지 않았어요. 여기 오른쪽 화면을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주택 재고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보세요. 2025년 들면서 주택 재고는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주택 가격에도 변동이 생길 가능성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은행에 대해서 자이언트 뱅코프라는 이거 하나만 보고 지금 미국 시장이 위험하다 이렇게 보기보다는요. 그거는 분명히 이전의 SVB 사태와는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숨겨져 있는 부분들은 신용카드, 그 다음에 미국의 자동차 서브프라임, 그리고 미국의 주택 재고가 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실업률은 이제 4%를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런 이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한 방에 내리지 않는 겁니다. 내리지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 내려놓고 나면 브레이크를 걸 겁니다. 자, 그리고 향후에 어떤 이런 걸로 인해서 촉발되는 그런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그때 금리나 카드를 쓰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 오늘 미국 경제에 관련돼서 워낙 지금 시끄럽고 하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그것도 좀 보시고 좀 더 숨겨져 있는 다른 부분도 함께 좀 보자라는 의미에서 오늘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시장 자체가 지금 많이 올라와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변동성이 커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 시장 자체가 여전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AI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가 당장의 겁을 먹기보다는 이런 내용을 베이스를 깔고 그러다가 뉴스를 보시다가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기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우리가 AI 같은 경우 시장에서 무서운 건 뭡니까? 엔비디아와 이런 AI 기업들이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AI의 덩치를 키우는 게 자기들의 돈으로 순환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오픈 AI 투자를 해요. 그럼 투자를 하면 괜찮은데 근데 오픈 AI가 엔비디아 제품을 사줘야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이게 엔비디아가 오픈 AI에게 돈을 대주고 오픈 AI가 엔비디아 제품을 사서 전체적인 시장이 커져 보이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한 환상이 깨질 때 비로소 위험성이 발생하는 거고 그때 거품론이 다시 불거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잘 체크해 주시고 지금 당장 이 이슈로서 시장이 폭락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한동훈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